오늘 영상은 코인, 선물 거래를 처음 잡는 분이 딱 10분만 보고도 손이 덜 떨리게 만드는 정리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실전에서 바로 쓰일 말만 남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안다로 바뀌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5가지입니다. 초보 따라하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단타 방식,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 AI로 단타 신호를 뽑는 방법, 그리고 입금 없이 $100로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5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한 장의 지도처럼 머릿속에 정리되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되는 방법입니다. 가입하고 입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손절과 익절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입과 청산을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드릴 테니 거래가 운이 아니라 절차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와 지정가가 뭔지부터 헷갈리시죠? 오늘은 빨리 들어갈 땐 이렇게, 원하는 가격에 걸 땐 이렇게처럼 상황별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머리에 박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는 지정가로 천천히 연습하는 게 좋고 시장가는 급할 때만 쓰는 이유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불꽃처럼 번졌던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 그 구조만 뽑아서 안전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보고 따라하면 위험하니 그 방식이 먹히는 환경과 안 먹히는 환경을 구분하는 기준도 같이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짧은 호흡입니다. 크게 먹겠다고 욕심내는 순간 흔들리니까 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지 초보 눈높이로 풀어드릴게요. 빠르게 눌러서 이기는 게임처럼 보여도 결국은 규칙과 반복이 전부라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익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는데 계좌에서 매일 피를 조금씩 빼가는 누수처럼 작동합니다. 수수료를 모르면 맞았는데도 잃는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수료가 계좌를 어떻게 갉아먹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으면 출발선이 다릅니다. 고정 댓글에 할인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보면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삼는 단타 접근입니다. AI가 대신 벌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는 구간을 걸러줘서 실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 50만은 약속이 아니라 목표치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매매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AI는 뉴스와 변동성, 거래량 같은 힌트를 빠르게 정리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감정적으로 클릭하려는 순간을 한번 멈춰 세우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5번째는 입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시작법입니다. 첫 거래 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경험해보는 흐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이벤트 돈으로 작은 금액처럼 연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경험을 쌓고 내 손의 실수를 비용 적게 배우는 거예요. 고정 댓글에는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나중에 찾지 뭐 했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한눈에 보이게 모아뒀습니다. 다만 이벤트로 받은 $100로 바로 10억을 만든다. 이런 건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대신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걸로 차트를 읽는 연습을 하고 손절과 익절을 몸에 붙이면 나중에 내 돈을 넣을 때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숫자로만 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 비교해보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1,000만 원은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코스피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주식도, 금도, 부동산도 각자 역할이 있지만 코인은 변동성이 큰 만큼 기회도 크게 열리는 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반면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급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 크기부터 차원이 다르죠. 이 정도면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모르고 안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방치가 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서 양방향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코인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체감상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안 내도 된다는 말보다 거래할 때 바로 떼가지 않는다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현실과 더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제한이 많지만 해외는 레버리지로 보유 금액보다 더 크게 베팅할 수 있게 해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그림이 됩니다. 작은 돈이 큰 파도에 올라타는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해외로 몰리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마법이 아니라 확대경입니다. 이익도 커지지만 손실도 같이 커지니 배수는 욕심이 아니라 계획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30억 이상 큰 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만들기가 정말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와 불편함에 털리면 시작부터 지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경우가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흔합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 선택이 쏠립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해외 거래보다 국내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많이 치는 분일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세금 체감입니다. 국내 거래는 수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해외는 거래 자체에서 세금 공제 없이 돌아가다 보니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고 찾지 말고 지금 저장해 두세요. 이제 수수료의 파괴력을 계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는데 수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으로 잡힙니다. 매매가 맞아도 시작부터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셈이죠. 거래 한 번이 클릭 한 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비용이 쌓입니다. 그래서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더 치명적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낼수록 수수료도 같이 커지니 이건 실력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이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수익이 커지면 수수료도 같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큰 레버리지로 자주 치는 분일수록 먼저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경기장을 먼저 고르는 겁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죠. A거래소와 대표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수수료, 거래 방법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기준이면 광고 문구에 덜 흔들립니다. 수수료는 A거래소가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니까. 숫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수익선을 직접 건드립니다. 거래 화면의 간편함은 초보에게 체감이 큽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손이 꼬이고 한번 실수하면 그대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 흐름이 단순한 곳을 우선으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앱이 직관적이면 실수 버튼을 덜 누르고 주문 취소나 수정도 빠릅니다. 초보는 속도보다 실수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쉽지 않은 편이라
막힐 때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배수는 엔진 출력이라서 높을수록 빠르지만 조작도 더 섬세해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하다고 정리됩니다. 원화로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초보에게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김에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느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 타이밍이 수익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잡기 전에 차트가 지금 숨을 들이마시는지 내쉬는지부터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방향의 포지션입니다. 말만 알면 끝이 아니라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시장이 위로 밀어주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니 롱 근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붙으면 더 좋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살아난 신호라서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는 방향을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가 나오면 상승 탄력이 붙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받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숏을 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곧 꺾일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서 숏 관점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를 같이 쓰면 판단이 더 또렷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는 시장의 과열과 변동성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표 하나만 믿지 말고 흐름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차트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막연한 감이 아니라 체크리스트처럼 판단이 쉬워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정보를 제대로 묶어뒀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